자, 11주차 복습 OX 지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가 11주차 한 거고요. 9번하고 10번은 이제 12주차 할 건데, 맛배기로 한번 두 개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민법상 임대차에 무단 전대와 관련된 거죠.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무단 전대죠. 일단 무단 전대했다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그죠? 그리고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죠. 해지권이 있죠. 권리니까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갑이 해지를 해야 임대차 관계가 소멸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단 전대한 것만으로 임대차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임대차 관계 소멸 여부는 갑이 해지하는가 해지하지 않는가에 따라 달려 있겠죠. 두 번째,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 갑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다. 역시 무단 전대죠. 자, 무단 전대의 경우에 무단 전차인의 점유는 갑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 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즉 갑을 간의 관계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첫째, 갑은 병에게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목적물. 또 하나는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 추가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즉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중으로 또다시 병에게 청구하면 안 되겠죠.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3번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명책임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임차인이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님 제가 임대인한테요 보증금 1억을 줬는데요 안 돌려줍니다 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을 줬다는 사실 주장한 자가 증명해야 되죠. 즉 임차인이 증명해야 되죠.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 소송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이게 판례죠.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죠. 이 주민등록 신고가 뭐예요? 전입신고죠. 자, 이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입신고는 그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기죠. 도달한 때가 아니라 수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즉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수리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보고 다음날 0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와 대항력이 발생하는 때를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인도와 관련된 거죠. 인도는 임차인이 그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을이 갑의 동을 받아 전대한 상태에서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임차인은 이 주택을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대항력권인 점유, 즉 인도가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6번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됐다. 주택임대차 끝나기 만료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및 2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럼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이렇게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은데 기간은 2년으로 보죠. 기간은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는 걸로 봅니다.
틀렸죠? 7번은 식당을 운영, 영업이죠. 2023년 5월 1일 갑으로부터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이라고 돼 있죠. 서울시 소재. 자,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은 환상보증금이 9억 이하여야만 적용이 되죠. 근데 보증금 자체가 10억이야.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11억이에요. 초과임대차죠. 자, 초과임대차는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되죠. 다만 대항력, 갱신요구, 3기 연체 해지, 권리금 해소, 표준계약서,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인한 폐업 해지 이런 건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존속기간, 우선변제,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거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을 적용하면 1년으로 본다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민법 635조로 가는 거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초과 임대차에는 존속기간 따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번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과 관련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되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환성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던 지문들이 됩니다. 어디에 중요 포인트를 두고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 확인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하고 10번은 이제 다음 12주차 할 건데 9번, 10번 집합건물 관련된 거죠. 자, 집합건물은 아파트 같은 걸 말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의 일부의 소유권 인정되죠. 예컨대 101호 여기에 소유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이 되죠. 자,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 성립이 되려면 이 건물이 집합건물로 등록이 돼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는 그렇게 봤었어요, 판례가. 근데 최근에는 판례 변경해서 집합건물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구분 소유의사 이 각각의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플러스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 소유할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예컨대 상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 외벽에다가 프랜카드를 걸어 뭐라고? 각층 분양 이렇게. 그러면 각층을 구분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 소유 의사를 표시하면 이걸 우리 대법원이 구분행위라고 합니다. 이러면 설령 이 건물을 건축물 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10번 아주 중요하죠. 공용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도계단을 말합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면 전유 부분이 나오고 공용 부분이 나오고 대지가 나와요. 각각의 권리가 구분 소유권, 공용물에 관한 물권, 대지 사용권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이 공용물에 관한 물권 보통 공유 지분권이 되는데 이 공용물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필요 없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3조 3항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용물에 관한 물권은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 구분 소유권과 항상 절대적으로 함께 움직여요. 따라서 공용물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집합건물법 취지입니다. 구조상 공용부분이든 규약상 공용부분이든 그 공용물에 관한 물권,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변경할 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2주차에 집합건물법 보면서 뭐가 중요한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 복습지문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